2023년이 가기 전에 이 자료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만들어 놨는데 아직 제가 그 정리를 하지 못했더라고요. 선적화물 반입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구체적인 저는 야드 장치율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 1년 정도,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당시에 선적화물들이 주로 원인이 되었는데 한적화물을 비롯한 뭐 수출화물도 그렇고 한적화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화물들이 부두에 오랜 기간 장치가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화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는 선적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선적 기준으로 뭐 선박 입항 전 뭐 일주일 전에 반입이 되던 부분을 뭐 5일이다, 4일이다, 한때는 뭐 3일 전 입항일 포함해서 3일 전부터 반입되도록 그런 조치를 좀 시행을 했었고, 야드 장치율이 어느 정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선적 화물 반입 제한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기록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일반적으로 뭐 운송이나 그리고 화물 운송 주선업, 포워딩이라고 하죠. 그쪽에 계신 분들이 부두에서 선적 화물 반입 제한을 하는 것이 갑질이다. 어, 굉장히 좀 억울하다. 우리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겠죠. 외부 CFS나 아니면 뭐 창고 같은 그런 시설들을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부두 같은 입장에는 왜 그렇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기록을 좀 해놨습니다. 부산 신항에 있는 주요 터미널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선적함을 반입 제한하고 관련된 그런 팝업 공지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터미널도 수출 화물을 3일에서 4일, 그리고 환족 화물 같은 경우에는 5일 이렇게 반입 제한을 두고 있고요. 다른 터미널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야드 장치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이제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 추가적으로 이제 돈을 좀 받고 이제 일찍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추가적인 매출을 창출하는 하나의 청구 아이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냐 아니냐는 일단 차치하고 어, 내용을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외부에서 봤을 때 부두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용어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반입하고 반출, 선적 반입과 관련된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카고 클로징 타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되게 하역 작업을 하다 보면 빨리 들어오는 화물들이 문제가 아니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화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카고 레디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CCT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이런 COT라는 용어는 사실 잘 쓰지는 않습니다. 뭐 크게 그전에는 의미가 없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야드장 시율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COT라는 말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카고 오프닝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모선에 선적하기 위해서 이 화물이 언제부터 이제 입고가 가능한가 그리고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는가 그러니까 COT가 시작이고 CCT가 마감 일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드웰 타임 체류 시간 이 컨테이너가 어, 야드에 장치 뭐 부두에 들어와서 야드에 장치되고 나가기까지 반출이 되기까지 혹은 선박을 통해서 선적이 되기까지 얼마나 체류하게 되는가 장치 기간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사에서 얘기하는 디머리지는 특정 시설, 그냥 부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부도 안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뭐 3일에서 5일까지는 프리타임이다. 이 기간까지는 장치를 할 수 있고 넘어가게 되면 선사에서 데모리지를 파주한테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부두에서 얘기하는 오버스토리지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디머리지의 원가 중 일부가 부두에서 선사로 청구하는 오버스토리지가 되는 것이죠. 프리벤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벤풀이라는 개념은 선사가 부두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죠. 뭐 하역 계약도 있고 뭐 CY 계약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온도 계약이니까 그죠. 하역과 그다음에 CY 계약 이걸 두 개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프리벤풀이라는 것은 A라는 선사가 B라는 터미널과 계약을 하게 되면 뭐 대의당 한 편의상 100TU라고 하겠습니다. 100TU까지는 그냥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의 종류를 조금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컨테이너가 모두 뭐 똑같아 보이지만 컨테이너들은 이 크게 로컬 화물과 환적 화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부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로컬 화물이라는 것은 수출 화물과 수입 화물, 이건 이제 로컬이라고 하고요. 수출 화물과 수입 화물이 아닌 경유 화물들은 환적 화물, 트랜시먼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드 장치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 역시도 부두가 아니고 이제 선사에 근무를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야드 장치율이 75%다, 70%다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30% 정도 더 화물을 재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장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에 제가 그림으로 이제 그려놨지만 이거는 이제 야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0% 정도가 장치가 되었다면 아마 이 정도까지는 컨테이너가 아마 장치가 되어 있겠죠. 컨테이너가 차 있고 이만큼이 비어 있는데, 그죠? 그럼 일반적으로 화주나 순사에서는 아니 그러면 여기 이만큼 더그 장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근데 30%나 더 여유가 있는데 무슨 반입 제한을 하느냐? 그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 야드 장치율에서 이 숫자라는 개념은 뭐랄까 그 70%, 80%라는 것은 20%와 30%만큼 더 잴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70% 선까지 컨테이너가 지어져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뺀다고 생각을 해보면 컨테이너를 뺄 때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빼지는 못하거든요. 선적화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최초에 반입될 때 반입되는 것도 우리가 스케줄을 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난 방식으로 적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적 스케줄이 확정이 되면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마샤링 작업이라 하죠. 마샤링 작업은 개념적으로 이제 재정렬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박도 무게에 따라서 그리고 양아지에 따라서 도착지에 따라서 유적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선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야드에서 이제 준비를 한다는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부두에서는 이제 마샤링 작업이라 합니다. 마샤링 작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리핸들링이 많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화물들을 적재 순서에 맞게 혹은 반출 순서에 맞게 정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여유 버퍼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다, 80%다 하면 30%, 20%더 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뭐 저는 그냥 임계점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70%, 80%를 넘어가면 20%, 30%의 여유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리핸들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더 추가적인 야드 장치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경험적으로 저는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두의 야드 임계점을 한 85%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85%가 넘어가도 터미널이 돌아가긴 합니다. 돌아가긴 하는데 아주 삐걱삐걱대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야드 리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리핸들링 할 수 있는 공간이
30%라고 하면은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리핸들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야드에서 마셔링 시간이 되게 많이 지연이 되죠. 결국 마셔링 시간이 지연이 된다는 것은 본선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드 장치율이 늘어날 때 일반적으로 터미널에서는 선사나 화주 측에 뭐 컨테이너 좀 조기 반출을 좀 빨리 해달라라고 한다거나, 이미 반입되어 있는 화물 중에는 좀 이제 선적을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요청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수출 화주로 하겠습니다. 수출 화주 쪽에서 그래, 반입 제한을 하는 건 좋은데 왜 하필 우리냐, 왜 수출 화주들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제가 앞에서 화물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부두에서 관리하는 화물들은 크게 로컬, 환적으로 크게 구분되고, 로컬은 수입 화물과 수출 화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았단 말이죠. 문을 닫았는데 배가 들어옵니다. 배가 들어와서 수입 화물을 먼저 내려놓겠죠. 이미 터미널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치율이 많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부두에서 선사를 통해서든 혹은 뭐 파주에게 직접 컨택을 하든 이 수입 화물을 빨리 가져나가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안 가져나가면은 저희가 따로 강제적으로 이거를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화물이 먼저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환적 화물 같은 경우에도 부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수입하고 동일합니다. 흐름상,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출발한 화물이 미국까지 가야 되는데, 미주 서안 대표적인 부두가 뭐 LA 롱비치 뭐 이런 곳이 있죠. 그러니까 항만 폐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중국에서 이미 배는 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경유지 정도 되는 부산항에다가 일단 중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 화물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체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입 화물과 환적 화물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두에서도 이거를 빨리 선적을 해주세요, 혹은 반출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안 가져가면 그만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로컬 화물 중에 수입 화물과 환적 화물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수출 화물을 제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출 화물 같은 경우에는 공컨테이너를 가져가서 외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이제 들어오려고 선적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선적 반입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적 반입 대기를 하고 있는데 부두에서는 이미 수입 화물들하고 선적 화물들로 인해서 야드 장치율이 임계점에 거의 가까운 85%, 90%에 다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화물들은 반입 제한을 좀 해야 되겠다. 입항 전 뭐 3일 전에, 4일 전에 그렇게 좀 들어와 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두에서 수출 화주들한테 무슨 뭐 갑질을 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화물의 흐름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컨테이너 터미널들입니다. 컨테이너 터미널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이 붉은색으로 표기된 거, 이 남측 여기도 예정부지죠. 예정부지이긴 한데, 여기가 창고, ODCY, 옵덕 CY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에는 이미 수입 화물과 환적 화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화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억울한 면이 제가 보기에 다소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이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부산항에 도착해서 터미널로 바로 입고되지 못하고 이러한 ODCY에 서 ODCY에 장치를 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용들이 이제 추가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자료를 보시면 수입 화물이 약 일주일, 8일, 7일, 8일, 8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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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수입 화물도 코로나 때는 오히려 좀 줄었네요. 그죠? 하지만 5일에서 7일 사이의 예, 드웰 타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함을 볼까요? 수출함을 5일, 6일, 2020년 7일. 그러다가 2022년쯤부터 반입 제한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평균 조율 타임이 3일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화물이 잘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선 입항하기 전에 3일 전부터 화물을 받기 때문에 조율 타임이 3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수입 화물도 늘어난 건 없습니다. 자, TS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부드 TS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TS 화물의 평균 체류 시간이 약 4일 정도 됩니다. 3일에서 한 4일 정도 되죠. 4일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2021년부터 약 이제 9일 정도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9일 그리고 7일 23년 들어서는 조금 이제 다소 해소가 좀 됐죠.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 TS 화물이 해소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해소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강만에는 화물들이 좀 모이면 잘 빠져나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부산항에서 이제 연결하는 화물들이 뭐 유럽 가는 화물을 연결하는 것보다 미주 쪽, 미주 서안, 미주 서안 가는 화물들을 많이 연결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기 전에 되게 미주 서안 가는 항로들의 마지막 포트가 부산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 포트에서 일단 짐은 실었는데 미국 항만이 이제 폐쇄가 되어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화물을 놓을 때가 마지막 항만이 부산항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항에다가 일단 짐을 다 풀어놓고 또 미국 쪽에 항만이 조금 이제 오픈이 된다, 장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하면은 조금씩 이제 보내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부산항이 창고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평소에 로컬 화물들 저희가 비율을 따로 통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수출 수입 화물, 로컬 화물이죠. 로컬 화물과 TS 화물의 비율을 따지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로컬이 한 절반, 그리고 TS가 절반이 조금 넘긴 넘는데 절반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TS 화물 비중이 많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론 뭐 한때는 TS 화물이 거의 뭐 65%를 넘어가는 거의 한 70%죠. 70% 정도 공간을 TS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컬 화물들이 장치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입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화를 해서 야대에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화물들, 수출 화물들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주 서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시기에 조금 안타까운 점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항만 당국하고 그 미국 쪽 항만 당국하고 조금 달랐던 점이 헌적 화물이 너무 많이 체류가 되죠. 그래서 관련 선사에 이 화물들을 빨리 어떻게 좀 처리를 좀 해달라, 연결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사에서 사실은 뭐 뾰족한 답이 없으니까 아마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적 화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미국의 LA 항만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 두엘 피를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받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항만에 적재되는 화물에 대해서 컨테이너당 100불, 아마 데이당 100불의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 항만 적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페널티까지도 적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출 화물 반입 제한이 터미널의 갑질인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S 화물, TS 화물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로컬 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많이 더 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수입 화물은 이미 내려놓은 화물이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또 안 가져가면 그만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수출 화물들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사실은 안타깝죠. 그 항만이라는 거는 그죠. 기본적으로 한적 화물을 장치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아니고 우리 먹고 살고 그죠. 그런 수입 수출에 관련된 시설이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약간 축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우리 집인데 우리 집에 제가 집을 지었는데 뭐 저는 한 세 대만이 뭐 집에 한 차가 세 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곱 대가 남았어요. 그래서 아유 이거 남는 공간이 있는데 그 뭐 우리 동네 놀러 온 분들 한 일곱 대 정도는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영양관들이 한 여덟 대 정도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차가 세 대 있는데 두 대는 되고 한 대는 못 되잖아요. 그죠? 어이없게도 나는 주인인데 외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야드 문제 이걸 보면서 이게 헌적 화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지 않나. 헌적 화물이 이게 장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 제가 올해 한 몇 달 전에 만든 자료인데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기록을 해두려고 짧게나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출함을 반입 제한은 터미널의 갑질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야드 장치율도 우리가 85% 장치율이라고 하면 15%를 더 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85라는 것은 뭐 85다, 90이다 하는 것은 10%를 더 잴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 마셔링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계점을 관리하는 것이다. 야드 장치율이라는 것은 구두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더 장치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는가 뭐 요거를 관리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회사의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좀 하기는 힘든 말인데 사실 저는 음, 반입 제한이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 봅니다. 반입 제한이 아니고 지금 이거죠. 반입을 풀어주면서 추가 매출을 잡겠다. 이거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야드 장치율이 지금은 2023년 하반기 들어서는 좀 많이 낮아졌거든요. 지금 거의 대부분 70% 이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임계점을 우리가 70%라 봤을 때 70% 언더면은 사실 야드 돌리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음, 기존에 3일이라고 일단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한 번에 풀지 않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매출을 잡겠다라고 대부분 터미널들이 이게 터미널들이 한 군데가 하면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제 따라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독점 기업은 아니지만 사실은 과점 형태의 그 공급이 제한되는 그런 업종이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 반입 제한을 완화하는 것 가지고 음, 돈벌이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터미널하고 계약할 때 그런 아까 얘기했던 뭐
CCT다, COT라는 말을 안 쓰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 전에는 반입이 돼야 하거든요. 일주일 전에는. 파주 공장에서도 작업을 하고 그 화물들을 빨리 뭐 속된 말로 밀어내야 공장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이 그림들은 어떻게 보면 오디시와의 모델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부두에서는 하역 작업만 했었죠. 단순히 그냥 하역 작업만 했습니다. 지금보다 하역료도 많이 낮았고요. 그때는 무슨 마샤링 타리프다, 그 다음에 뭐 CY 타리프다, 이게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마샤링 계약만 한 선사라면 사실은 지금과 같이 해도 됩니다. 대신 지금보다 더 저렴한 하역료를 지불하고, 그죠? 근데 그 대신 선사에서는 ODC와의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주가 작업을 하고 일단 ODC와의 반입을 하고, 그죠? 반입을 하고 이 ODC와이는 대신 이제 선사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일 전에 어, 부대에다 이제 반입을 해라. 이제 뭐 포맨이든 뭐 플래너든 CY 쪽으로 연락이 오겠죠. 아주 옛날처럼 20년도 더 된 그 옛날이죠. 그 옛날처럼 반입을 하시오. 우리는 본선 작업만 합니다. 아까 프리벤폴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일정 부분 자기들이 야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반입 제한을 완화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